이 말인즉슨 요실금 수술 시에도 500만 원이 지급되고 무릎 수술을 할 때에도 어깨 수술 시에도 요로결석 수술 시에도 고혈압 수술 시에도 갑상선 수술 시에도 무지해반증 수술 시에도 수술 각각 1회당 500만 원의 수술비가 매번 지급된다는 겁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이나 기존 보험 정리 시에 자칫 잘못해서 쉽게 해지하여 손해볼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보험이니 이것은 안 되겠지, 혹은 가입했던 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안 좋은 보험이라고 인식되어 불만을 가시다가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해드리겠다는 이야기에 쉽게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보험사들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질병이나 상해 치료 등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겠지만요. 반대로 예전 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잦은 청구율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가 누적되어 없어지는 보험들도 많습니다. 청구율이 높고 보험료도 저렴한 보험이 단순히 옛날 보험이라는 이유로 해지하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가입한 내 보험 중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가입하셨던 보험의 증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판매했던 확정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이때 판매했던 상품들을 보면 6%부터 10%대까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품들을 보면 최저 보증이율이 있지만 변동금리가 많고 7%대의 확정형 연금보험도 있지만 단리 상품이다 보니 이전의 연봉리 상품과는 사실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연봉리 상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보니 2000년도 중반부터는 이런 연봉리 상품을 해지시키는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나 수당을 주는 조건도 있어서 실제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해지시키는 설계사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이율로 연금을 주게 되는 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보험이니 당장의 환급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유지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판매를 했었던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지 해당 보험사 책임자 2명이 사직서를 써야 할 만큼 보험사가 잘못된 상품을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왔던 보험입니다. 방금 연금보험에서 말씀드렸듯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은 반대로 고객들에게 많은 보장이 된다거나 청구율이 높아서가 대부분인데요.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면 무릎관절, 고관절, 무지해반증, 관절경술 등 모두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비뇨기계 기타 질환에 요실금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요실금 수술 시에도 500만 원이 지급되고 무릎 수술을 할 때에도 어깨 수술 시에도 요로결석 수술 시에도 고혈압 수술 시에도 갑상선 수술 시에도 무지해반증 수술 시에도 수술 각각 1회당 500만 원의 수술비가 매번 지급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이 몰리고 청구권이 많아지다 보니 보험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을 100만 원 내외로 진행하고 정작 보험 청구를 할 때에는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500만 원을 받는 식의 악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만한 방법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생활질환들의 보장을 폭넓게 보장되는 좋은 보험은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현재는 여성암으로 많이 강조되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유사암은 전보험사 동일하게 일반암의 20% 비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암 5천만 원을 가입해야만 갑상선암 보장이 가능한 유사암을 1천만 원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보장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5천만 원이라면 갑상선암을 걸렸을 시에도 5천만 원, 암보험이 1억이라면 갑상선암 진단 시 1억을 보장받는 식으로요. 약관을 보면 이 갑상선암 진단 코드가 일반 대상 악성 신생물, 즉 일반암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암이 왜 중요한지 보면 남성의 경우 간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이기에 보험사에서도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대비 소급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발병률이 높은 암을 일반암과 동일 금액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유지해야겠지만 이 암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정도는 꼭 확인하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구분 없이 상해에 관한 치료는 한도 금액 1,000만 원 내에서 치료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현재 실손의 경우 입원과 통원이 나뉘어져 있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이 구분이 따로 없고 자기 부담금도 없기에 고객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2009년 7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판매가 종료되어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장점을 보면 첫 번째,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한방치료, 치과치료, 비급여치료 모두 다 보장이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을 보면 한방치료나 치과치료의 보장이 전혀 안 되거나 비급여치료를 제외한 급여치료만 보장이 되니 청구를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만 소급 보장되는데,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상해 치료라면 한방치료의 첩약이나 임플란트 등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원과 통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굳이 고액의 치료권이라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실비와 비교해보면 통원의 하루 한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를 할 시에는 한도 금액을 훌쩍 넘길 수가 있어 피치 못하게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천만 원 이내의 치료라면 입통원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현재 실비와는 다르게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보장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치료라면 100% 전액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산재, 자동차 보험 처리 금액을 5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입해주는 산재보험이나 의무가입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산재사고, 자동차 사고 시에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험들과 중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보험이 이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기존의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시 청구를 못했던 분들이 3년 이내의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점은 상급 병실 차액이 보장됩니다. 일반 병실이 부족하여 병실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혹은 의사소견으로 상급 병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7일 동안 상급 병실에 대한 차액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죠. 단점을 보면 첫 번째로 보장 기간이 짧습니다. 한 사고당 180일 동안 보장 기간인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 치료 종결보다 보장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이 좋다면 보험료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하는 한도 금액이 적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의 경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지정해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가의 치료를 하게 된다면 보장 한도가 모자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을 커버할 정도의 많은 메리트가 있는 보험이니 이런 장단점을 본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면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보험은 2006년 이전에 가입한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현재는 1호종, 17종, 18종, 19종까지 다양하게 종수술비가 출시되었지만 과거에는 13종까지만 판매했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1종은 4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마이닝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 13종 수술이 지금 종수술비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만약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종수술비에서는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1종 가입 금액인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13종 수술에서는 2종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거기에 양눈을 모두 수술한다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궁내막 용종 절제술은 현재의 종수술비에서는 1종이지만 과거의 13종 수술에서는 2종으로 100만원, 치조골 이식수술 같은 경우 과거 13종 수술에서는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종수술비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술의 경우 종수술비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13종 수술의 경우 더 좋은 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13종 수술비 중 3종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이 300만 원이 최대이다 보니 고가의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보장금액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기존의 13종 수술비를 현재 종수술비로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보험들도 상품의 납기, 만기, 가입한 금액, 현재의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보장이 좋은 13종 수술비라고 하더라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어린 나이부터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 조건이라던가 혹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져 보험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고객님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저희 보험 포인트로 연락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이 최선책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포인트에서는 30개의 손생부사를 전부 비교하면서 문의 주신 분들에 대한 필요한 보험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보험에 대한 컨설팅, 새로운 보험에 대한 가입뿐만 아니라 단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드릴 테니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